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가을날이었다. 아버지의 장례식장은 조문객들로 북적였지만 어딘가 어색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사업가로 성공했던 아버지 김태수 회장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기 때문일까? 아니면 유독 차갑게 굴던 그의 성격 때문일까? 형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장남 김준호는 조문객들의 인사를 받으며 기계적으로 고개를 숙였다. 43세, 아버지의 사업을 물려받아 운영하고 있던 그는 언제나 완벽한 장남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렸다. 둘째 김민호와 막내 김성호도 각자의 자리에서 조문객들을 맞이했지만 형제들 사이의 묘한 긴장감은 누구든 느낄 수 있을 정도였다. 아버지, 정말 갑작스럽게 떠나셨네요. 막내 성우가 중얼거렸다. 28배 그는 아직도 아버지의 죽음이 믿어지지 않았다. 심장마비로 쓰러진 것이 불과 사흘 전이었는데 병원에서 의식을 되찾지 못한 채 숨을 거뒀다. 평소 건강하다고 자부했던 아버지였기에 더욱 충격적이었다. 성우야, 너무 슬퍼하지 마라. 아버지도 원하지 않으실 거야. 둘째 민호가 막내의 어깨를 토닥였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도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아버지와의 관계가 늘 어려웠던 그는 이제야 모든 것이 끝났다는 안도감과 함께 허전함을 느끼고 있었다. 장례식이 끝나고 마지막 조문객이 돌아간 후 가족들은 장례식장의 작은 회의실에 모였다. 어머니 박영희는 검은 한복을 입고 조용히 앉아 있었고 새아들과 며느리들이 그 주위를 둘러쌌다. 이제 아버지의 마지막 뜻을 들어야겠습니다. 갑자기 문이 열리면서 정장을 단정히 차려입은 중년 남자가 들어왔다. 아버지의 오랜 변호사였던 이정수 변호사였다. 그는 검은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고 표정이 어딘가 무거워 보였다. 안녕하십니까? 고인의 유언을 집행하러 왔습니다. 가족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변호사를 바라봤다. 아버지가 얼마나 큰 재산을 남겼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분배될지에 대한 궁금증이 가득했다. 먼저 유언장을 낭독하기 전에 회장님께서 특별히 당부하신 것이 있습니다. 변호사는 서류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다. 고급스러운 화이트 봉투였는데 겉면에 붓글씨로 무언가 적혀 있었다. 이 편지를 먼저 전달하라고 하셨습니다. 봉투를 받아든 준호가 겉면의 글씨를 읽었다. 아버지의 친필이었다. 이 편지는 장남이 혼자서 열어볼 것. 다른 가족들 앞에서 내용을 공개한 후 유언장을 개봉할 것. 순간 회의실의 분위기가 변했다. 왜 하필 장남만? 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형, 뭐라고 써 있는 거야? 민호가 궁금해하며 물었지만 준호는 봉투를 들여다보며 말이 없었다.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아버지는 평생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이렇게 별도의 편지를 남길 정도로 중요한 이야기가 있었다는 뜻이었다. 어머니, 아버지께서 평소에 무슨 말씀을 하셨나요? 특별한 당부라도. 준호가 어머니를 바라봤지만 박영희는 고개를 저으며 입을 다물었다. 그런데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마치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처럼. 그냥 열어봐, 형. 아버지가 뭐라고 하셨는지 궁금하잖아. 성우가 재촉했지만 준호는 여전히 망설였다. 봉투가 왜 이렇게 무겁게 느껴지는 걸까? 회장님께서 반드시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공개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야 유언장 개봉이 가능하다고 하셨거든요. 변호사의 말에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 준호는 깊은 숨을 쉬고 봉투를 뜯었다. 안에는 흰 편지지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아버지의 친필로 단 한 문장만 적혀 있었다. 준호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다. 편지를 읽고 또 읽었지만
내용은 변하지 않았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형, 뭐라고 써 있어? 민호가 다가왔지만 준호는 말을 할 수 없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43년 동안 아버지의 아들로 살아온 자신에게 이런 말을 남길 수 있단 말인가? 준호야, 왜 그래?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지만 준호는 여전히 멍하니 편지만 바라보고 있었다. 형님, 내용을 공개해 주셔야 합니다. 회장님의 당부였습니다.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재촉했다. 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편지를 읽기 시작했다. 준호야. 목소리가 끊어졌다. 다시 한번 깊게 숨을 쉬고 이어갔다. 너는 또다시 멈춰섰다. 가족들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다. 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회의실이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다. 누구 하나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 시계 소리만 똑딱거렸다. 뭐라고? 성우가 먼저 반응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형을 바라봤다. 그게 전부야? 민호가 편지를 확인하려 했지만 준호는 편지를 꽉 쥐고 있었다. 정말로 그 한 문장이 전부였다. 다른 설명도 이유도 없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아버지가 정신이 이상했나? 준호가 소리쳤다. 43년 동안 아버지의 맏아들로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아들이 아니라니. 말이 되는가? 어머니. 모든 시선이 박영희에게 집중되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 이게 무슨 뜻인지 설명해 주세요. 하지만 박영희는 대답하지 않았다. 아니, 대답할 수 없었다. 43년 동안 묻어둔 비밀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드러날 줄은 몰랐다. 변호사님, 이런 편지로 유 원장 효력에 영향을 주는 건가요? 민호가 현실적인 질문을 던졌다. 준호가 아버지의 친아들이 아니라면 상속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었다. 그건 유 원장을 열어봐야 알 수 있습니다. 변호사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40년 가까이 변호사 일을 했지만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다. 형, 진정해. 아마 아버지가 화가 나서 그런 거 아닐까? 평소에도 화나면 막말하시지 않았어. 성우가 형을 달래려 했지만 준호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편지를 읽고 또 읽었지만 내용은 변하지 않았다.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단순하고 명확한 문장이었다. 하지만 그 한 문장이 준호의 인생 전체를 뒤흔들고 있었다. 어머니, 제발 말씀해 주세요. 이게 무슨 뜻인지. 준호가 무릎을 꿇고 어머니에게 애원했다. 하지만 박영희는 여전히 침묵을 지켰다. 다만 눈물만이 계속해서 흘러내렸다. 일단 유 원장을 열어보죠. 거기에 더 자세한 설명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가 유 원장을 꺼내려 했지만 준호가 제지했다. 잠깐만요.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저는 누구의 아들인가요? 목소리에 절망이 섞여 있었다. 43년 동안의 정체성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김준호가 아니라면 그는 누구인가? 준호야.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아들의 이름을 불렀다. 하지만 그것이 진짜 아들의 이름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어머니, 아버지 말이 맞나요? 저는 정말 아버지의 아들이 아닌가요? 간절한 눈빛으로 물었지만 어머니는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답이었다. 형? 민호와 성우도 더 이상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다. 갑작스러운 폭탄 선언에 모두가 혼란스러웠다. 바깥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다. 아버지를 떠나보낸 슬픔보다 더 큰 충격이 가족들을 덮쳤다.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편지 한 장이 가져온 폭풍. 43년간 숨겨진 비밀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회의실은 여전히 정적에 휩싸여 있었다. 누구도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이제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라는 사실 말이다. 편지 사건 이후 사흘이 지났지만 김가 집안은 여전히 혼란에 빠져 있었다. 준호는 회사에 나가지도 못한 채 집에서 멍하니 시간을 보냈고 민호와 성호는 형의 상태를 걱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상속 문제가 어떻게 될지 궁금해했다. 형님, 이틀째 아무것도 안 드시고 계세요. 큰 며느리 이수진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준호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다. 평생 김태수의 아들로 살아온 정체성이 무너진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형, 우리 병원 가자. 확실히 해보자. 민호가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도 이 상황이 답답했다. 아버지의 편지가 사실인지 아니면 화병으로 쓴 말인지 확인하고 싶었다. 병원? 준호가 처음으로 반응을 보였다. DNA 검사. 아버지와 형이 정말 친자 관계인지 확인해 보자고.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머리카락이나 개인용품이 있잖아. 그런 거 하면 뭐해? 이미 아버지가 편지로. 편지 한 장으로 43년 인생을 뒤집을 수는 없어.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지. 성우도 둘째 형의 의견에 동조했다. 사실 그들도 혼란스러웠다. 만약 정말 준호가 아버지의 친아들이 아니라면 상속 구조가 완전히 바뀔 수 있었다. 어머니는 뭐라고 하세요? 수진이 물었지만 박영희는 편지 사건 이후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다. 식사도 거르고 누가 말을 걸어도 대답하지 않았다. 어머니가 제일 이상해. 보통은 아들을 감싸고 돌아야 하는데 왜 아무 말도 안 하시지? 민호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박영희의 반응이 가장 의심스러웠다. 마치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았다. 형, 결정해. DNA 검사할 거야, 말 거야? 준호는 오랫동안 고민했다. 검사 결과가 아버지의 편지와 같다면 정말로 모든 것이 끝이었다. 하지만 반대라면? 아버지가 왜 그런 편지를 남겼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알겠어. 해보자. 다음 날 형제들은 대학병원을 찾았다. 담당 의사는 상황을 설명하자 조심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고인과의 친자 확인이시군요. 고인의 개인용품 중에 모발이나 칫솔 같은 게 있으신가요? 네, 아버지 머리빗에 머리카락이 있습니다. 민호가 준비해온 봉투를 내밀었다. 의사는 준호의 구강세포를 채취한 후 설명했다. 결과는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99.9% 정확도로 친자 관계를 확인할 수 있어요. 검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준호는 복잡한 심정이었다. 일주일 후면 모든 것이 명확해질 텐데 그때까지 어떻게 버텨야 할까? 형, 너무 걱정하지 마. 아마 아버지가 잘못 쓴 거일 거야. 성우가 위로했지만 준호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답을 알고 있는 것 같았다. 어머니의 반응, 아버지의 평소 태도를 생각해보면.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져다. 저분 김 회장님 부인 아니야? 성우가 카페 창문을 가리켰다. 박영희가 한 남자와 마주 앉아 진지하게 대화하고 있었다.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남자였는데 어디서 본 것 같기도 했다. 어머니가 누구랑 만나시는 거지? 형제들은 차 안에서 지켜봤다. 박영희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남자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위로하고 있었다. 저 사람 누구야?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아니야, 나는 본 적 있는 것 같아. 어디서 봤더라. 민호가 기억을 더듬었다. 분명히 어디선가 본 얼굴이었는데 언제 어디서 봤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두 사람의 대화가 끝나고 남자가 먼저 자리를 떠났다.
박영희는 한참 동안 혼자 앉아 있다가 천천히 일어났다. 어머니한테 물어볼까? 지금은 아니야. 나중에 자연스럽게 물어보자. 결국 형제들은 모른 척하고 집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의문은 더욱 커졌다. 어머니가 만난 남자는 누구일까? 그리고 왜 눈물을 흘리며 대화했을까? 일주일이 흘렀다. DNA 검사 결과가 나올 날이었다. 형제들은 다시 병원을 찾았다. 담당 의사는 서류를 보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만 의사의 표정이 어두웠다. 좋지 않은 소식이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다. 부자관계가 아닙니다. 99.9% 확실합니다. 준호는 마치 벼락을 맞은 것 같았다. 머리가 하얗게 변했다. 아버지의 편지가 사실이었다. 정말로 그는 김태수의 아들이 아니었다. 그럼 형은 누구 아들이에요? 성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의사는 고개를 저었다. 그건 제가 알 수 없습니다. 다른 남성과의 친자 확인을 해봐야 알 수 있어요. 병원을 나오면서 준호는 비틀거렸다. 민호와 성우가 양쪽에서 부축했지만 정신적 충격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형, 괜찮아? 괜찮을 리가 있나? 준호는 한숨을 깊게 쉬었다. 43년 동안 믿어온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그럼 자신은 누구인가? 진짜 아버지는 누구인가? 집에 도착했을 때 박영희는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아들들의 표정을 보자 결과를 짐작할 수 있었다. 어머니. 준호가 무릎을 꿇고 어머니 앞에 앉았다. 제발 진실을 말씀해 주세요. 제 진짜 아버지가 누구인지, 왜 이런 일이 생긴 건지. 박영희는 눈물을 흘리며 아들을 바라봤다. 43년 동안 숨겨온 비밀을 이제 말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다. 준호야, 내 어머니, 너의 진짜 아버지는. 그때 현관문이 열리면서 누군가 들어왔다. 형제들이 돌아보니 놀랍게도 일주일 전 어머니와 카페에서 만났던 그 남자였다. 안녕하세요. 남자는 정중하게 인사했다. 박영희는 더욱 심하게 울기 시작했다. 어머니, 저분이 누구세요? 민호가 물었지만 박영희는 대답할 수 없었다. 대신 남자가 입을 열었다. 저는 박성민입니다. 그리고 남자는 준호를 바라봤다. 아마도 당신의 친아버지일 겁니다. 회전이의 정적이 흘렀다. 준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남자를 바라봤다. 무슨 소리세요? 영희 씨한테 연락을 받았습니다. 김 회장님이 돌아가시고 편지를 남기셨다고요. 그래서 이제 진실을 말해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박성민은 조용하면서도 확고한 목소리로 말했다. 준호는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았다. 그럼 저는 정말 43년 전 저와 영희 씨 사이에 태어난 아이입니다. 하지만 당시 상황 때문에 김 회장님께서 키워주셨죠. 박영희가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다. 43년 동안 묻어둔 비밀이 드디어 세상에 드러났다. 어머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성우가 당황해하며 물었다. 민호도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다. 자세한 이야기는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박성민이 준호를 바라봤다. 당신은 제 아들이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43년 동안 당신을 그리워했습니다. 준호는 더 이상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다. 김태수가 아버지가 아니라는 충격도 컸는데 갑자기 진짜 아버지가 나타났다니. 그럼 나는 누구야? 절망적인 목소리로 물었다. 43년 동안 김준호로 살아왔는데 이제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겠다. 당신은 박준호입니다. 제 아들이에요. 박성민의 말에 준호는 정신이 혼미해졌다.
김준호에서 박준호로. 성씨 하나가 바뀐 것 같지만 그것은 인생 전체가 바뀌는 것이었다. 그때 민호가 현실적인 질문을 던졌다. 그럼 상속은 어떻게 되는 거죠? 형이 아버지 친아들이 아니라면. 박영희가 더욱 울음을 터뜨렸다. 이제 모든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오기 시작했다. 43년간 숨겨진 비밀이 가족 전체를 흔들고 있었다. 유언장을 열어봐야 할 것 같네요. 박성민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김태수가 이 모든 상황을 알고 있었다면 유언장에 뭔가 단서가 있을 것이었다. 하지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진짜 충격은 아직 남아 있었다. 박성민의 등장으로 거실은 어색한 침묵에 휩싸였다. 준호는 여전히 바닥에 주저앉아 멍하니 앞을 바라보고 있었고 민호와 성우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다. 박영희는 소파 끝에 웅크리고 앉아 계속해서 눈물을 흘렸다. 어머니. 성우가 조심스럽게 어머니에게 다가갔다. 정말인가요? 형이 저분의 아들이라는 게. 박영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43년 동안 가슴에 묻어둔 비밀이 드디어 세상에 나왔다. 성민 씨. 박영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박성민을 불렀다. 아이들한테 설명해 주세요. 제가 할 수 없어요. 박성민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의자에 앉았다. 그의 표정에는 43년간의 그리움과 미안함이 섞여 있었다. 1980년 저는 서울에서 작은 회계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영희 씨가 사무보조로 들어왔죠. 박성민이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다. 처음 본 순간부터 정말 아름다운 여성이었습니다. 성격도 따뜻하고 일도 열심히 했어요.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죠. 박영희는 고개를 숙인 채 옛 기억을 떠올리고 있었다. 20대 초반의 자신과 성민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하지만 저희에게는 넘을 수 없는 벽이 있었습니다. 무슨 벽이요? 민호가 물었다. 저는 이미 결혼한 상태였습니다. 부모님이 정해주신 결혼이었죠. 아내는 좋은 사람이었지만 사랑은 아니었어요. 준호가 고개를 들어 박성민을 바라봤다. 자신의 친아버지라는 이 남자에 대해 알고 싶었다. 그래서 어머니와 불륜 관계였다는 거네요? 성우가 직설적으로 물었다. 박성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정말 서로를 사랑했어요.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 진짜 사랑이었습니다. 그럼 저는 불륜으로 태어난 아이라는 거군요. 준호의 목소리에 씁쓸함이 묻어났다. 43년 동안 정당한 아들로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불륜하라니. 준호야,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라. 박성민이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다. 너는 사랑으로 태어난 아이야. 비록 상황이 복잡했지만 우리는 정말 너를 원했어. 그럼 왜 저를 버렸어요? 왜 다른 사람에게 맡겼어요? 준호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43년간 쌓인 감정이 폭발하고 있었다. 박영희가 고개를 들어 아들을 바라봤다. 눈가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준호야, 그때 상황을 이해해줘. 엄마가 너를 버린 게 아니야. 그럼 뭐예요? 저를 김태수에게 맡긴 건 버린 게 아니라면 뭐예요? 김 회장님이 제안하셨어. 박영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무슨 제안이요? 민호가 궁금해하며 물었다. 아버지가 왜 불륜으로 태어난 아이를 키우겠다고 했을까? 김 회장님은 저보다 10살 위셨어요. 30대 중반에 사업을 시작하셨는데 결혼을 하고 싶어 하셨죠. 하지만 좋은 조건의 여성을 만나기 어려우셨나 봐요.
박성민이 이어서 설명했다. 그때 김 회장님이 저희 사무소에 업무 때문에 자주 오셨어요. 영희 씨를 보시고 한눈에 반하셨죠. 그래서 김 회장님이 영희 씨에게 청혼하셨어요. 하지만 영희 씨는 임신한 상태였고 이야기의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들었다. 처음에는 거절했어요. 하지만 김 회장님이 놀라운 제안을 하셨죠. 박영희가 힘겹게 말을 이어갔다. 아이를 자신의 아들로 키우겠다고. 그리고 저와 결혼해서 정식 가족으로 만들겠다고 하셨어요. 그럼 아버지는 형이 친아들이 아닌 걸 알고 계셨다는 거네요? 성우가 놀라며 물었다. 네. 처음부터 알고 계셨어요. 하지만 상관없다고 하셨죠. 진짜 아들처럼 키우겠다고. 준호는 더욱 혼란스러웠다. 김태수가 자신을 친아들이 아닌 걸 알면서도 키웠다니. 그럼 왜 죽기 전에 그런 편지를 남겼을까? 그래서 성민 씨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민호가 박성민에게 물었다. 저는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기혼자였고 영희 씨와 아이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할 수 없었거든요. 박성민의 목소리에 깊은 후회가 묻어났다. 김 회장님은 이미 성공한 사업가셨고 영희 씨와 아이에게 안정된 생활을 보장해 줄 수 있었어요. 저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43년 동안 저를 한 번도 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준호가 원망 어린 목소리로 물었다. 아니야. 박성민이 고개를 저었다. 멀리서나마 계속 지켜봤어. 너의 초등학교 입학식, 중학교 졸업식, 대학교 입학 모두 가서 봤어. 뭐? 준호가 놀라며 박성민을 바라봤다. 너는 몰랐겠지만 나는 항상 군중 속에 숨어서 너를 지켜봤어. 너의 성장을 보는 게 내 유일한 낙이었거든. 박영희가 더욱 심하게 울기 시작했다. 43년간의 죄책감과 그리움이 한꺼번에 쏟아졌다. 그럼 아버지도 아셨나요? 성민 씨가 지켜보고 있다는 걸? 성우가 물었다. 박영희가 고개를 끄덕였다. 김 회장님도 알고 계셨어요. 하지만 못 본 척 해주셨죠. 왜요? 김 회장님도 준호를 진짜 아들처럼 사랑하셨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성민 씨의 마음도 이해하셨나 봐요. 이야기를 들으면서 준호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다. 김태수는 자신을 진짜 아들처럼 사랑했다면서 왜 마지막에 그런 편지를 남겼을까? 그런데 아버지가 왜 그런 편지를 남기셨을까요? 저를 사랑하셨다면. 박성민이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아마도 진실을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김 회장님이 마지막에 저에게 연락하셨거든요. 언제요? 돌아가시기 이틀 전이었어요. 갑자기 전화가 와서 만나자고 하시더라고요. 모든 사람이 놀라며 박성민을 바라봤다. 뭐라고 하셨어요? 준호를 부탁한다고. 이제 진실을 알 때가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박성민이 잠시 주저했다. 그리고 유언장에 놀라운 내용이 있을 거라고 하셨어요. 단순히 재산 분배 문제가 아니라 더 큰 비밀이 있다고. 더 큰 비밀? 민호가 반복했다. 아직 드러나지 않은 비밀이 더 있다는 뜻이었다. 유언장을 열어봐야 알 것 같네요. 성우가 말했다. 그런데 그때 현관에서 소리가 났다. 누군가 열쇠로 문을 여는 소리였다. 누가 와? 민호가 의아해하며 현관 쪽을 바라봤다. 그런데 들어온 사람을 보고 모든 사람이 깜짝 놀랐다. 안녕하세요.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젊은 남자가 들어왔다. 낯선 얼굴이었지만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다. 누구세요? 성우가 경계심을 드러내며 물었다. 저는 박성민의 아들입니다. 박준영이라고 해요.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다. 박성민에게 다른 아들이 있다니. 준호 형을 만나러 왔어요. 박준영이 준호를 바라보며 말했다. 준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다. 형? 네, 아버지한테 모든 이야기를 들었어요. 43년 만에 형을 만나게 됐네요. 박준영은 밝은 표정으로 말했지만 준호는 또 다른 충격에 빠져 있었다. 친아버지에게 다른 아들이 있다니. 그럼 자신은 뭐가 되는 거지? 준영아. 박성민이 아들을 바라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아버지, 형한테 인사드려야죠. 박준영이 준호에게 다가와 정중하게 인사했다. 형님, 43년 동안 만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아버지 성을 따라 박준영이에요. 준호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다. 갑자기 친아버지가 나타났는데 이제는 이복 동생까지 나타났다. 몇 살이에요? 29살입니다. 형님보다 14살 어리네요. 그럼 성민 씨는 어머니와 헤어진 후에 다른 분과.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네, 아내와 이혼한 후에 재혼했습니다. 준영이의 어머니와요. 상황이 점점 복잡해졌다. 준호는 김태수의 아들이 아니라 박성민의 아들이고 박성민에게는 또 다른 아들이 있다. 그런데 준영 씨는 어떻게 저희 집을? 성우가 물었다. 아버지한테 주소를 들었어요. 그리고 이것도 전해드리라고 하셨어요. 박준영이 봉투 하나를 꺼냈다. 겉면에는 준호에게라고 적혀 있었다. 이것도 편지예요? 또 다른 편지에 모든 사람이 긴장했다.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다. 읽어봐, 형. 민호가 재촉했다. 준호는 편지를 열어 읽기 시작했다. 아들아, 43년 동안 미안했다. 이제야 너에게 진실을 말할 수 있게 됐구나. 김 회장님이 돌아가시면서 모든 제약이 사라졌어. 이제 우리 가족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더 큰 비밀이 남아있어. 김 회장님의 서재에 또 다른 편지가 있을 거야. 그것을 찾아봐. 내가 알아야 할 마지막 진실이 거기에 있어. 준호가 편지를 읽고 나자 모든 사람이 김태수의 서재를 바라봤다. 또 다른 편지가 있다니. 가봐야겠네요. 성우가 일어났다. 모든 사람이 서재로 향했다. 서재는 아직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와 똑같았다. 책들이 가득 찬 서가와 큰 책상, 그리고 금고가 있었다. 어디에 있을까? 민호가 책상 서랍을 열어봤지만 특별한 것은 없었다. 여기. 성우가 책장 뒤에서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수신이는 막내 아들 성우에게였다. 나한테 온 편지. 성우가 놀라며 봉투를 바라봤다. 왜 하필 자신에게? 열어봐. 준호가 말했다. 성우는 조심스럽게 편지를 열었다. 성우야, 너는 내 마지막 희망이다. 준호가 내 친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알았을 거야. 하지만 놀라지 마라. 너야말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거든. 왜냐하면 성우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너만이 진짜 내 피를 이어받은 아들이기 때문이야. 민호는 사실 편지가 거기서 끝났다. 하지만 그 의미는 충분히 전달됐다. 모든 사람이 민호를 바라봤다. 민호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설마, 나도? 설마, 나도?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서재에 모인 모든 사람이 그를 바라봤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준호의 출생 비밀로 충격받았는데 이제는 민호까지. 성호야, 편지에 뭐라고 더 써 있어? 박영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하지만 성호는 편지를 다시 확인해봐도 그 부분에서 끝나 있었다. 더 이상 없어요. 민호는 사실 하고 끝나요. 또 다른 편지가 있을 거야. 준호가 서재를 둘러보며 말했다.
김태수는 모든 것을 계획적으로 준비해 놓았을 것이다. 여기 있다. 박준영이 책상 서랍 맨 밑에서 또 다른 봉투를 발견했다. 이번에는 둘째 아들 민호에게라고 적혀 있었다. 민호는 봉투를 받아들고 한참을 망설였다. 안을 열어보면 자신의 인생이 또 완전히 바뀔 수도 있었다. 열어봐, 민호야. 박성민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민호는 깊은 숨을 쉬고 편지를 뜯었다. 민호야, 너도 이제 진실을 알 때가 됐구나. 너는 내 친아들이 맞다. 하지만 민호가 잠시 멈춰섰다. 자신은 친아들이라고? 그럼 왜 이런 식으로 편지를 남겼을까? 하지만 내가 알고 있는 진실과는 다를 거야. 너의 어머니는 박영희가 아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다. 무슨 소리인가? 민호의 어머니가 박영희가 아니라니? 뭐라고? 성우가 먼저 반응했다. 민호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편지를 다시 읽었다. 너의 진짜 어머니는 최순자다. 내가 영희와 결혼하기 전에 만났던 여자야. 하지만 순자는 너를 낳고 얼마 안 되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 그래서 영희가 너를 친아들처럼 키워준 거야. 박영희가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다. 또 다른 비밀이 드러났다. 어머니, 이게 무슨 뜻이에요? 민호가 박영희를 바라봤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않았다. 계속 읽어봐. 준호가 말했다. 민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편지를 이어 읽었다. 민호야, 영희는 너를 친아들처럼 사랑했어. 하지만 너는 항상 의심했지. 왜 형이나 동생과 달리 어머니가 자신에게만 차갑게 구는지 궁금해했을 거야. 이제 그 이유를 알았지? 민호는 충격에 빠져 있었다. 평생 느꼈던 미묘한 차이의 이유가 이것이었나?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너에게 특별한 임무를 맡겼다는 거야. 금고 안에 또 다른 유언장이 있어. 진짜 유언장 말이야. 진짜 유언장? 성우가 되묻었다. 그럼 변호사가 가져온 것은 가짜였단 말인가? 금고 비밀번호는 너의 생일이야. 1985년 3월 15일. 민호는 바로 금고로 향했다. 떨리는 손으로 비밀번호를 입력했다. 315. 금고가 열렸다. 안에는 두꺼운 봉투와 함께 여러 서류들이 들어 있었다. 민호가 봉투를 꺼내자 겉면에 진짜 유언장이라고 적혀 있었다. 이제 진실을 알게 될 거야. 민호가 유언장을 열어 읽기 시작했다. 하지만 내용을 읽을수록 그의 표정이 이상하게 변했다. 민호야, 뭐라고 써 있어? 성우가 궁금해하며 물었다. 민호는 한참 동안 유언장을 읽더니 갑자기 웃기 시작했다. 하하, 아버지가 정말 대단하시네. 뭐가 써 있는 거야? 준호가 조급하게 물었다. 민호는 유언장을 들어보이며 말했다. 전 재산을 민호에게 상속한다고 써 있어. 순간 모든 사람이 놀랐다. 전 재산을? 준호도 성우도 아닌 민호에게? 무슨 소리야? 성우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정확히는 회사 지분 70%, 부동산 전부, 그리고 현금 200억을 나에게 상속한다고 되어 있어. 민호의 목소리에 이상한 흥분이 섞여 있었다. 그럼 우리는? 준호가 물었다. 형은 월 300만 원 생활비. 성우는 월 200만 원 생활비. 뭐? 준호가 소리쳤다. 43년 동안 아버지의 사업을 이어받을 준비를 했는데 월 300만 원 생활비라니. 왜 그렇게 결정하셨는데? 성우도 당황스러워했다. 유언장에 이유가 써 있어. 민호가 계속 읽었다. 준호는 내 친아들이 아니므로 법적 상속권이 없다. 다만 43년간 아들로 키운 정을 생각해서 생활비를 지급한다. 성우는 막내로서 응석바지로 자랐으므로 많은 재산을 물려주면 망칠 것이다.
따라서 민호만이 내 사업을 이어받을 자격이 있다. 박영희가 더욱 심하게 울기 시작했다. 김태수의 계획이 이런 것이었나? 이건 말이 안 돼. 준호가 분노했다. 내가 43년 동안 회사 일을 했는데 민호는 뭘 했어? 대학 졸업하고 백수로 놀았잖아. 형, 진정해. 민호가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그 웃음에는 뭔가 차가운 것이 있었다. 진정하라고? 이게 진정할 일이야? 아버지가 결정하신 거잖아. 나도 어쩔 수 없어. 민호의 태도가 갑자기 변했다. 평소 온순했던 둘째가 아니었다. 민호야, 너 이상해. 성우가 이상하다는 듯 형을 바라봤다. 뭐가 이상해? 내가 상속받는 게 이상하다는 거야? 그게 아니라 태도가 갑자기 아, 내가 기뻐해서 그런가? 미안해. 슬픈 척 해야 하나? 민호의 말투가 점점 도발적으로 변했다. 마치 다른 사람처럼 보였다. 민호야,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변했어? 박영희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어머니. 아니지, 새어머니? 민호가 박영희를 바라보며 냉소적으로 웃었다. 전 이제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부를 이유가 없네요. 제 친어머니는 최순자니까요. 민호야. 그리고 형도. 진짜 형이 아니니까 형이라고 부를 필요 없겠네요. 준호가 주먹을 쥐었다. 민호의 태도가 너무 건방졌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뭐 하긴요. 제 권리를 주장하는 거죠. 이제 이 집도 제 거고 회사도 제 거예요. 민호야, 정신 차려. 성우가 소리쳤다. 정신 차리긴요. 저는 정신이 멀쩡해요. 오히려 지금까지 속고 살았던 거죠. 민호가 유 원장을 흔들며 말했다. 아버지는 진작에 다 알고 계셨어요. 누가 진짜 아들이고 누가 상속받을 자격이 있는지 말이에요. 그럼 넌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는 거야? 준호가 의심스럽게 물었다. 아니요. 저도 오늘 알았어요. 하지만 민호가 잠시 멈췄다. 하지만 예상은 하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왜 저를 특별히 아껴주셨는지, 왜 형보다 저를 더 믿어주셨는지. 그럼 넌 이 모든 게 계획이었다는 거야? 성우가 놀라며 물었다. 계획이라기보다는 각본이었죠. 민호가 웃으며 금고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이것도 보세요. 서류를 펼쳐 보이자 모든 사람이 깜짝 놀랐다. DNA 검사 결과서였다. 이게 뭐야? 아버지가 3년 전에 저희 모두의 DNA 검사를 시켰어요. 몰래 말이에요. 3년 전에? 네. 이미 그때부터 모든 걸 알고 계셨어요. 준호 형이 친아들이 아니라는 것도, 제가 유일한 친아들이라는 것도. 준호는 배신감에 몸이 떨렸다. 3년 전부터 모든 것이 계획되어 있었다니. 그럼 넌 3년 동안 알고도 모른 척 한 거야? 아니요. 저도 어제 처음 알았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변호사님이 따로 만나자고 하셔서 알게 된 거예요. 변호사가? 네. 이정수 변호사님이 진짜 유 원장을 제게 미리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설명해 주셨죠. 모든 사람이 충격에 빠졌다. 변호사까지 한패였다니. 그럼 처음부터 짜고 친 거였어? 성우가 분노하며 물었다.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이었어요. 가족의 진실을 밝히고 정당한 상속자를 정하는 것. 정당한 상속자? 내가? 준호가 비웃었다. 43년 동안 회사 일 한 번 제대로 안 한 내가 정당한 상속자라고? 형이 43년 동안 일한 건 인정해요. 하지만 그건 남의 회사에서 일한 거죠. 처음부터 형 회사가 아니었어요. 민호의 말이 전곡을 찔렀다. 준호는 할 말이 없었다. 그리고 저는 백수가 아니었어요. 외국에서 경영학 공부하고 MBA도 땄어요.
아버지가 저를 후계자로 키우신 거예요. 뭐, 지난 5년 동안 제가 뭘 했는지 모르셨나 봐요.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동시에 아버지 회사 해외법인 일도 도와드렸어요. 성우와 준호는 전혀 몰랐던 사실이었다. 그럼 넌 처음부터 이 모든 걸 계획한 거야? 계획이 아니라 준비였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제가 회사를 이어받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다만 이렇게 복잡할 줄은 몰랐죠. 민호가 준호를 바라보며 말했다. 형, 죄송하지만 이제 회사에 나오시면 안 돼요. 소유주가 바뀌었거든요. 뭐라고? 그리고 이 집도 제 것이니까. 다른 곳으로 이사 가셔야 할 것 같아요. 준호가 민호에게 달려들려고 했지만 성우가 말렸다. 형, 진정해. 이 자식이 지금 뭐 하는 거야? 저는 제 권리를 행사하는 것 뿐이에요. 민호는 전혀 당황하지 않았다. 오히려 여유롭기까지 했다. 박성민 씨. 민호가 갑자기 박성민을 바라봤다. 준호 형을 데려가세요. 이제 진짜 아버지를 찾았으니까 그쪽에서 키우시면 되죠. 민호야, 너무 하는 거 아니야? 박준영이 말했다. 아니에요. 이게 현실이에요. 저는 김태수의 유일한 상속자고 형은 남의 자식이에요. 박영희가 민호에게 다가가서 뺨을 때렸다. 너 지금 정신이 나간 거야? 민호는 뺨을 만지며 웃었다. 새어머니 아프네요. 하지만 이해해요. 자식같이 키운 애가 이렇게 나오니까 배신감 들죠? 민호야. 하지만 저는 배신한 게 아니에요. 그냥 진실을 받아들인 거예요. 민호가 모든 사람을 둘러보며 말했다. 내일까지 이 집에서 나가세요. 모두. 그리고 민호는 유언장과 서류들을 들고 서재를 나갔다. 남은 사람들은 충격에 빠져 서로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43년간 가족이라고 믿었던 관계가 하루아침에 무너졌다. 그리고 가장 조용했던 둘째가 가장 무서운 적이 되어 있었다. 이제 어떻게 하지? 성우가 중얼거렸다. 아무도 답할 수 없었다. 모든 것이 민호의 손에 달려 있었다. 민호가 서재를 나간 후 남은 사람들은 말 그대로 멘탈이 무너진 상태였다. 43년간 가족이라고 믿었던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사라졌다. 준호는 소파에 주저앉아 멍하니 앞을 바라보고 있었고 성우는 분노로 주먹을 쥐고 있었다. 이게 말이 돼? 성우가 중얼거렸다. 평생 형이라고 믿고 따랐던 민호가 이렇게 냉혹할 줄은 몰랐다. 성우야, 우리 어떡하지? 수진이 남편 준호를 걱정스럽게 바라봤다. 집도 회사도 모든 것을 잃게 된 상황에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다. 박영희는 여전히 울고 있었다. 자신이 어머니로서 키운 민호가 이렇게 변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영희 씨. 박성민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일단 저희 집으로 가시죠. 준호도 함께요. 아니에요. 준호가 고개를 저었다. 저는 아직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뭔가 잘못된 게 분명해요. 형님, 박준영이 말했다. 아버지, 김태수 회장님이 이런 분이 아니셨는데요.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민호가 돌아온 것 같았다. 하지만 들어온 사람은 이정수 변호사였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는 평소와 달리 어딘가 당황한 표정이었다. 변호사님, 왜 오셨어요? 성우가 물었다. 이미 유언장 집행은 끝난 것 아닌가? 실은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변호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무슨 문제요? 민호 씨가 가져간 유언장. 그것도 진짜가 아닙니다. 순간 모든 사람이 놀랐다. 또 가짜라니? 무슨 소리세요? 준호가 일어나며 물었다. 회장님께서 유언장을 3개나 만드셨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가져온 것, 두 번째는 민호 씨가 찾은 것, 그리고 세 번째. 변호사가 새로운 봉투를 꺼냈다. 이것이 진짜 마지막 유언장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성우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회장님께서 돌아가시기 하루 전에 제게 주셨습니다. 만약 가족들이 서로 싸우기 시작하면 이것을 공개하라고 하셨어요. 변호사는 봉투를 열어 내용을 확인했다. 그리고 지금이 바로 그 시점인 것 같습니다. 민호는 어디 있어요? 박영희가 물었다. 제가 연락했는데 곧 올 겁니다. 이 유언장은 모든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공개하라고 하셨거든요. 10분 후 민호가 돌아왔다. 그는 여전히 여유로운 표정이었지만 변호사를 보자 조금 긴장하는 것 같았다. 변호사님, 무슨 일로 오셨어요? 민호 씨, 앉으세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민호는 의자에 앉으며 경계심을 드러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다. 회장님의 진짜 마지막 유언장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제가 찾은 게 진짜잖아요. 아니요. 그것은 두 번째 유언장이었습니다. 회장님께서 일부러 민호 씨를 테스트하기 위해 만든 것이죠. 민호의 얼굴이 변했다. 테스트? 네. 민호 씨가 재산을 상속받으면 어떻게 행동할지 보고 싶으셨던 거예요. 변호사가 진짜 유언장을 펼쳤다. 이제 진짜 내용을 공개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긴장하며 변호사를 바라봤다. 먼저 회장님의 마지막 편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변호사가 또 다른 편지를 꺼내 읽기 시작했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내가 이런 복잡한 방법을 선택한 이유를 설명하고자 한다. 43년 동안 우리 가족을 지켜보면서 나는 한 가지 확신하게 되었다. 진짜 가족은 혈연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헌신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준호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아버지의 진심이 느껴졌다. 준호야, 너는 내 친아들이 아니지만 43년 동안 누구보다도 효성스러운 아들이었다. 회사 일에 최선을 다했고 가족을 위해 희생했다. 너야말로 진짜 아들이다. 민호야, 너는 내 친아들이지만 오늘 너의 진짜 모습을 보았을 것이다. 재산 앞에서 가족을 버리는 너의 모습을. 혈연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다.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모든 것이 계획된 테스트였다니. 성호야, 너는 막내로서 항상 보호받고 자랐지만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가족을 지키려고 노력했다. 그 마음이 고맙다. 변호사가 편지를 접고 유언장 본문을 읽기 시작했다. 이제 진짜 상속 내용을 발표하겠습니다. 회사 지분 60%는 준호에게, 20%는 성호에게, 나머지 20%는 민호에게 상속한다. 민호가 일어나며 소리쳤다. 그럴 수 없어요. 제가 친아들인데. 앉으세요, 민호 씨.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가 계속 읽었다. 부동산과 현금 자산은 다음과 같이 분배한다. 본가는 박영희에게, 강남 아파트는 준호에게, 용산 빌딩은 성호에게 상속한다. 현금 300억 중 150억은 준호에게, 100억은 성호에게, 50억은 민호에게 상속한다. 그리고 변호사가 특별한 조항을 읽었다. 만약 민호가 두 번째 유언장을 발견하고 가족들을 집에서 내보내려 했다면 민호의 상속분은 모두 취소하고 사회에 기부한다. 민호가 주저앉았다. 완전히 속은 것이었다. 하지만 만약 민호가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고 사과한다면 원래대로 상속을 인정한다. 모든 사람이 민호를 바라봤다. 이제 선택은 민호의 몫이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변호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읽었다. 이 모든 재산의 진짜 관리자는 따로 있다. 누구요?
성우가 물었다. 김태수 회장님의 손자 김지훈입니다. 순간 모든 사람이 놀랐다. 손자? 누구의 아들이란 말인가? 잠깐. 손자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준호가 당황하며 물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20대 초반의 젊은 남자가 들어왔다. 김태수와 놀랍도록 닮은 얼굴이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입니다. 지훈이 정중하게 인사했다. 너는 누구의 아들이야? 박영희가 놀라며 물었다. 성우 삼촌의 아들입니다. 뭐? 성우가 깜짝 놀랐다. 나는 결혼도 안 했는데 무슨 소리야? 삼촌, 기억 안 나세요? 5년 전에 사귀었던 이수연 누나요. 성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이수연. 5년 전에 헤어진 여자친구였다. 수연이가 아이를 낳았다고? 네. 하지만 삼촌이 결혼을 거부하시고 연락을 끊으셔서 할아버지께서 저를 키우셨어요. 성우는 충격에 빠져 말을 할 수 없었다. 자신에게 아들이 있었다니. 할아버지께서 저를 미국으로 유학 보내셨어요. 경영학을 공부하고 회사 운영에 대해서도 배웠고요. 지훈이 차분하게 설명했다. 그리고 이번에 한국에 돌아와서 할아버지의 뜻에 따라 회사를 경영하게 됐습니다. 변호사가 보충 설명했다. 회장님께서는 지훈 군을 진짜 후계자로 키우셨습니다. 모든 상속 재산은 지훈 군이 성인이 될 때까지 신탁 관리되고 이후에는 지훈 군이 최대 주주가 됩니다. 그럼 우리는?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가족으로서 회사에서 적절한 역할을 맡으시면 됩니다. 준호 씨는 부사장, 성우 씨는 전무, 민호 씨는 만약 사과한다면 상무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훈이 다가와서 성우 앞에 무릎을 꿇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나타나서. 성우는 눈물을 흘리며 아들을 바라봤다. 5년 동안 모르고 지낸 아들이었다. 지훈아, 할아버지께서 항상 말씀하셨어요. 가족이 가장 소중하다고. 그래서 저는 가족들과 함께 회사를 운영하고 싶어요. 지훈이 일어나서 모든 사람을 바라봤다. 준호 큰아버지, 민호 둘째 아버지, 그리고 할머니. 모두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해봐요. 민호가 천천히 일어났다. 그리고 모든 사람 앞에서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욕심을 부렸어요. 눈물이 흘러내렸다. 가족보다 돈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준호가 민호에게 다가가 어깨를 두드렸다. 민호야, 괜찮아. 우리 모두 힘든 상황이었어. 박영희도 민호를 끌어안았다. 내 아들, 엄마가 미안해. 너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아서. 박성민이 준호에게 다가왔다. 아들아, 이제 진짜 가족이 됐구나.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 43년 늦었지만 이제 아버지라고 불러도 될까요? 박성민이 눈물을 흘리며 아들을 안았다. 변호사가 마지막 편지를 꺼냈다. 회장님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아, 이 모든 시련을 통해 너희가 진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기를 바란다. 혈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진짜 가족을 만든다. 준호야, 너는 내 자랑스러운 아들이다. 민호야, 너도 마찬가지다. 성호야, 내 아들 지훈이를 잘 키워라. 그리고 영희야, 고생 많았다. 지훈아, 할아버지가 너에게 맡긴다. 우리 가족을 지켜라. 모든 사람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김태수의 마지막 선물이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변호사가 웃으며 말했다. 회장님께서 영상 메시지를 남기셨습니다. TV 화면에 김태수의 모습이 나타났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사랑하는 가족들아,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것은
너희가 모든 시련을 극복했다는 뜻이겠지. 정말 자랑스럽다. 이제 진짜 가족으로 새로운 시작을 해라. 할아버지는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을게. 영상 속 김태수가 손을 흔들며 웃었다. 그 미소에는 가족에 대한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다. 지훈이 일어나서 말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에요. 우리 모두 함께 행복하게 살아요. 거실에는 따뜻한 웃음소리가 퍼졌다. 43년간의 비밀과 오해가 모두 풀리고 진짜 가족이 탄생한 순간이었다. 김태수의 마지막 계획은 완벽했다. 가족들에게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는 것. 그리고 그것은 성공했다. 하늘에서 김태수가 미소 지으며 가족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았다. 그의 마지막 선물, 진짜 가족의 탄생을 보면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준호가 하늘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그리고 모든 가족이 함께 김태수의 영정사진 앞에서 고개를 숙였다. 진짜 가족의 이야기가 이제 시작되었다.